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나흘 만인 내일 오후 첫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호 문제 등을 감안해 조사는 구치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부터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올리는데 합의했습니다. 올 초 특사로 파견됐던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번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합류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캠프 때 함께 일했던 여성 2명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내일 오후에는 안 전 지사를 구속할지 결정할 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오늘 오후 3시 47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1km 해상에서 탑승객 163명을 태운 여객선이 안반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경상자 6명을 비롯해 모든 탑승객들은 현재 목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은 안개가 짙은데도 여객선이 무리하게 운항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하고 친근하게 말을 거는 등 범행 방식도 교묘합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구속수감 사흘째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본 검찰은 내일 오후 2시 구치소를 방문합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쟁점은 뭔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초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와 다수의 뇌물죄, 또 영장에 적지 않은 추가 범죄도 조사합니다. 동부구치소 연결합니다. 강현석 기자, 검찰의 첫 옥중 조사 내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검찰은 내일 오후 2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를 직접 찾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청사로 불러 조사할 경우 이동 과정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사 효율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방문 조사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사를 시작하는 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좀 늦은 것 같은데 하루 동안 이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할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검찰은 조사 첫날인 만큼 무리하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뒤 5차례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오전부터 조사가 시작돼 대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조사 첫날이니까 내일 조사는 일단 이번에 영장에 적시됐던 내용들 위주로 우선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내일 조사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수사관들을 투입합니다. 신 부장 검사는 그동안 다스 실소유주 의혹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상당수가 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 하에서 파생되는 범죄 혐의인 만큼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을 통해 같은 것을 묻는다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조사가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족 면회나 변호인 접견은 없었습니까? 네, 이 전 대통령은 첫날은 변호인단, 어제는 가족들과 10여 분 동안 면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도 만나지 않은 채 구치소 12층 자신의 독방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규정상 일요일은 가족 면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변호인단 접견도 예외적으로 구치소상 허락을 얻으면 가능하긴 하지만 오늘 별도의 접견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JTBC 강현석입니다. 예, 이번 수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놨던 재산들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알려진 규모가 1,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런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재판에서 110억 원대 뇌물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전액 추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인 2013년에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청계재단 등에 330억여 원을 출연하고 남은 재산은 46억 3천만 원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000억 원대에 가까운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자회사 홍은프래닝을 포함해 조카 등의 명의로 돼 있는 전국의 부동산과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등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쯤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이 가운데 일부를 법원에 추징 보전 청구할 예정입니다. 뇌물수수가 유죄로 인정되면 뇌물액만큼 추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영장 청구 단계에선 뇌물이 110억 원대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장다사로 전 청와대 기획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현대건설이 홍은프래닝에 제공한 2억 6천만 원 등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옥중 조사를 통해 뇌물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지도 주목됩니다. 검찰은 1995년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도 차명 재산을 포함해 각각 2천억 원대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의 결정타가 됐던 재산관리인들의 재판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들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그리고 아들 시영 씨에 대한 혐의도 이들 재판과 연관돼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년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각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돼 이달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병모 씨는 다스 자회사와 하청업체에서 18억 원을 빼돌렸고 이영배 씨는 거래 대금을 부풀려 83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이 이 전 대통령 지시로 조성된 비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특히 오는 28일과 30일 잇따라 시작되는 이들의 재판에서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들은 회사에 수십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 최종 책임은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 씨에게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홍은프래닝에서 40억 원, 금강에서 16억 원 등을 이시영 씨 회사에 각각 무담보로 빌려주는 과정에서 이 씨의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계속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전직 대통령의 구속 상황에 대한 몇 가지 짚어볼 점들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이렇게 예우가 계속 제공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래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좀 보시면요. 이 재직 중에 탄핵돼서 퇴임한 경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예우에서 즉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예우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우가 유지가 되는 거군요. 자, 그 예우라는 거 구체적으로는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매달 연금으로 1,200만 원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기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내면까지 둘 수가 있고요. 이 현재 우리에게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이 총 4명인데 이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형을 확정받았거나 또 탄핵이 됐기 때문입니다. 4명 중에 1명인데 이마저도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일이겠군요. 자, 지금 이야기한 그 예우들 중에 빠진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경호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경호도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시간에도 계속 제공되고 있는 예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신병 관리의 책임은 사실 이 교정 당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앞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같은 예우가 제공이 된다 그랬는데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는 계속되고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김 여사에 대한 경호와 또 서울 논현동 자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한 경비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있는 동부구치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역이었던 최순실 씨도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어떤 예전 인연들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과 이 최순실 씨 얼핏 보면은 두 사람과 어떤 관계가 좀 있는지 이렇게 좀 의문이 가는데요. 예.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미 39년 전에 한 행사에서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 39년 전에요? 네, 예. 일단 영상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1979년 6월 10일에 이 한양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이 제1회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단체의 행사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 행사에서 이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란히 참석해서 앉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제일 오른쪽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새마음 봉사단이라는 게 이 최태민 목사가 설립을 하고 당시에 이 영예라고 불리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잘 알려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과 또 최순실 씨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의외로 이 전 대통령이 이 행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게 이 영상으로 이번에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거의 40년 전인데 세 명 다 상당히 젊은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전 대통령이 저기 왜 갔을까 하는 부분이네요. 네, 일단 좀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젊은 모습인데 당시의 나이를 보면 이 박 전 대통령이 27, 그리고 최순실 씨가 23, 그리고 이 전 대통령 나이도 37으로 상당히 젊습니다. 예. 이 나이에 벌써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현대건설의 사장이었고 또 현대그룹 10개 회사의 대표를 이제 지내고 있을 당시였는데요. 따라서 당시에 이제 이 퍼스트레이디의 역할을 했던 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였던 이 행사에 이 전 대통령이 좀 참석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7일 때 이제 현대건설 사장이자 그룹 10개 회사 대표 자격으로 이제 갔던 거군요. 자, 이 정치 권력의 어떤 관심사에 기업이 동참하는, 아니 동참을 시키는 그런 모습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이런 구조가 돌고 돌아서 다시 이명박 박근혜 구조에서 부활을 했고 그 구조 속에서 결국에 뇌물까지 오갔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결국에 이 세 사람은 지금 모두 구치소에 있고 또 모든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명 뇌물 수수의 혐의로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 사진 한 장에 또 여러 예전부터 있었던 인연이 담겨 있는 것 같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모하메드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에는 이명박 정부 군사지원 이면 합의를 놓고 논란이 있었죠. 이를 완전히 봉합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양국의 특사들이 오갔습니다만 왕세제님을 이렇게 직접 뵙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양국은 외교부와 국방부의 차관급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신설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지원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가 이 채널에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군사 분야 협력을 둘러싸고 지난 정부들에서 발생했던 잡음을 뒤로하고 양국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에 특사로 파견됐던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례적으로 회담에 합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모하메드 왕세제와 함께 우리 업체들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1호기 완료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에 방문하기 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라카 원전은 단순한 건설 공사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상징이라며 바라카 원전의 성공이 곧 양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얼마 전 청와대가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이 내일 국회에 발의됩니다. 이제 공을 본격적으로 국회에 넘기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오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야사당의 공동 대응을 주장하는 등 강력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휴일 오전 개헌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관제 개헌으로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뺀 야사당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독불 장군 문재인 집권의 개헌 폭로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위한 야사당 합동의원총회도 제안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로 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며
장외투쟁을 시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이 시점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건 공동투표를 이슈화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공약사항이라며 당연한 제안이라고 반박했고, 교섭단체를 추진 중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은 야4당이 아니라 여야 5당이 논의할 문제라며 한국당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이제 80여일 남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후보 선정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당 지지율이 크게 앞선 상황이다 보니 경선 룰 하나를 놓고도 내부에서 신경전이 거셉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4일 당이 후보 공모를 마감하자마자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건데 박원순 시장부터 겨냥했습니다. 서울시장은 다음 대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박 시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시장 경선에 나와야 합니다. 박영선 의원도 간담회를 열고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 의원과는 공동으로 당에다가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만 놓고 다시 투표를 하자는 건데 역시 박 시장을 잡기 위한 시도입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 뛰어든 후보 3명도 결선 투표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후보 경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선이 과열돼 오히려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해칠까 우려돼서입니다. 이에 따라 경선 룰 변경을 촉구하는 후보들과 안정적인 경선 관리를 추구하는 지도부 사이의 신경전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오늘 오후 전남 신안군 홍도 앞바다에서 선박 사고가 있었습니다. 163명의 승객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했는데 23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실종자 없이 승객과 선원 전원이 구조됐습니다. 윤영탁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사고 현장 연결해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탑승객 163명을 태운 쾌송여객선 핑크 돌핀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습니다. 목포 해경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3시 47분입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인근 해상입니다. 구조 요청을 받은 민간 어선과 해경 고속단정이 4시 20분쯤부터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해경은 23명으로 파악된 부상자들에 대한 응급조치도 함께 시행했습니다. 당시 여객선은 암초에 걸려 10도가량 기울어져 있었지만 배에 구멍은 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습니다. 오후 5시 15분쯤 탑승객 전원은 다른 여객선인 남해엔제로로 옮겨 타 목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이 안개가 자욱한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피하려다 암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지금 목포 여객터미널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진명 기자. 사고 여객선에 이제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목포로 이동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다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까? 네, 사고 여객선 핑크 돌피노에는 승객 158명과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서 오후 5시 14분쯤 다른 여객선으로 옮겨 타고 목포로 출발해 조금 전인 오후 7시 20분쯤 이곳 목포 여객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마음에 굳은 표정으로 배에서 내렸고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달려온 가족 지인들과 끌어안으며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이들 중에는 부상자 23명도 함께 도착했는데요. 한 명만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귀가했습니다.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땠는지 한 말씀만. 쾅쾅쾅 해가지고 배란가에 그 차가 섰잖아요. 배가 가지고 이렇게 쏠리고 밑에도 쏠리고 우리 아저씨는 비는 걸 돌고 퍽 나가 떨어지고 그랬어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엄청 많이 놀랐어요. 근데 배 안 타요. 거의 세월호 생각나면서 막 구명조끼를 막 찾았는데 막 잘 안 빠지고 막 입는데도 급하니까 막 잘 안 입어지고 막 울고불고 막 가족들한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자, 부상자 이야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부상자가 6명이라고 전해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23명인 것 같습니다. 23명의 부상자,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해경은 일단 큰 부상자는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암초와 충돌할 당시 배 충격이 있었고 이 때문에 선체에서 바다로 빠지거나 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부상자들 대부분이 당시 배 안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현재 흑산도 보건소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나머지 승객들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좀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지만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네, 해경은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장과 선원 등의 음주 상태부터 확인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상이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는 사고 여객선은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어선을 피하려다가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결과 사고 당시 현장 가시거리는 5m에 불과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가시거리가 5m밖에 되지 않았다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객선이 보통 운항을 하는 겁니까? 네, 오늘 홍도항은 짙은 안개 때문에 첫 배부터 통제되다가 오후 2시 20분쯤에 해제됐습니다. 핑크 돌피노가 오후 3시쯤 출항했으니까 운항 통제를 어긴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시거리 5m는 일단 사고 관계자의 증언인데요. 이 해상 상황이 실제 어땠는지는 해경의 조사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목포 여객터미널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함경북도의 풍계리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한 곳입니다. 여기서 다음 실험을 준비해온 인력과 차량이 모두 사라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자 북한도 자제 모드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공개한 풍계리 위성사진입니다. 지난 2일 보였던 굴착 흔적이 17일엔 보이지 않고 지휘센터 근처 인력과 차량도 사라졌습니다. 두 사진 촬영 사이에 대북 특사단이 평양으로 가 남북 정상회담을 확정했고 북미 정상회담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38노스는 연쇄 정상회담 성사로 북한이 일단 핵실험 준비를 중단한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한미도 다음 주 시작되는 연합훈련의 기간과 규모를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을 남북 정상회담 전에 끝내고 미군, 항공모함 등도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한미 그리고 북한이 서로 민감한 사안에서 이렇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는 29일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에 거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 등 보다 본질적인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렇게 남북 또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열리면 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대한 보상,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백악관은 리비아식 폐기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이란처럼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희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모두 이른바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란식 핵 폐기 방식에 부정적입니다. 핵 폐기와 보상을 단계적으로 끊어서 진행하는 방식은 핵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준다는 겁니다. 대신 일괄적으로 핵을 폐기하고 그다음 보상을 실시한 리비아식을 선호합니다. 볼턴 전 대사는 리비아와 했던 협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북한의 핵무기를 반출해 미국 내 창고에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에 발탁되기 직전에 한 인터뷰에서입니다. 하지만 핵부터 포기했던 카다피가 축출당한 사실 때문에 북한은 이에 부정적입니다. 2011년 외무성 대변인은 리비아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담보와 관계 개선이란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속여 무장해제시킨 침략 방식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북한과 미국의 이 같은 절차적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5월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전망인데 북미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을 파기할 경우 양측의 의견차는 더욱 또렷해질 수 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1년 전 아베 총리가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自由民主党は憲法改正の発議に向けて具体的な議論をリードしてまいります。皆さん、それこそが我が自由民主党の歴史的使命ではないでしょうか。 아주 자신감 넘치죠. 이때 자민당 규정을 고쳐서 최장기 집권의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아베 처지가 1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改めて国民の皆様に深く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 네, 보신 것처럼 오늘 아베는 각종 스캔들에 사죄해야 했습니다. 최대 위기 속에 평생의 과제라던 개헌 작업도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아베 총리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行政全般の最終的な責任は内閣総理大臣であるこの私にあります。 부인 아키에 씨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연루 의혹을 받는 모리토모 학원 특혜와 관련해 연관성을 재차 부인한 겁니다. 책임을 관료들에게 미루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잔치집 같아야 할 집권당의 당대회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헌법 개정에 관한 언급은 최소화했습니다. 이른바 북풍과 개헌 이슈는 9월 당 총재 선거를 위한 필승 카드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날 자위대 보유를 명기하는 당 차원의 개헌안만 내놓고 추진 일정은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은 정권 신뢰 회복이 개헌보다 우선시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앞서 열린 전국 간사장 회의에서는 스캔들의 진상을 촉구하며 압박 강도를 키웠습니다. 여당에서까지 개헌 동력이 상실되고 있는 겁니다. 9월 총재 선거 필패론이 급부상하는 배경입니다. 당 대회장 주변 등 도쿄 곳곳에선 아베 퇴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오늘 귀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와 철강 관세에 대해 미국과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농업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지 않고 자동차 부품이나 관세 문제에서도 후퇴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미국에 양보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협상 결과는 내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국 황고시버와 글로벌타임스가 공동사설에서 수백억 달러의 미국 상품도 보복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500억 달러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에 대응해 중국이 보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또 무역 전쟁을 할지 대화할지는 미국에 달렸다며 우회적으로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제보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들입니다. 앞서 피해를 폭로하고 안전지사를 고소한 김지은 씨와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입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2명 더 나왔습니다. 지난 5일 JTBC에 출연해 피해를 폭로했던 김지은 씨와 싱크탱크 기관의 전 연구원에 이은 추가 성폭력 피해 주장입니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활동했다가 이번 일로 지은 씨를 돕겠다고 나선 모임이 이런 내용을 언론에 보냈습니다. 여성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을 빤히 쳐다보던 안전지사가 예쁘다며 어깨를 잡고 자신을 끌어당겨 안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지사가 자신을 아가야라고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여성 B씨는 안전지사가 식사 자리에서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당시의 불편했던 감정이 오래 남아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내일 오후 2시 안전지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시작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나올 수도 있습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성폭행 피해 경험을 자전적 소설로 펴낸 대만계 미국인 작가 위니 리가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가로 평가가 되는데요. 내일 기자회견에 앞서서 JTBC와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I went walking through a park one day, one afternoon, and I happened to cross the path of a perpetrator, and that person decided to rape me, and then my entire life was disrupted for years. 위니 리는 10년 전 영국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하이킹을 하던 중 대낮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5세 남성이었습니다. 사회적 편견은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It's very easy for another person to comment and say,
oh, she could have done something to avoid that. When in reality, when you're in that situation, it's so shocking that you can't actually make any decisions rationally. 특히 피해자의 인격에 대해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Bad things happen to you, that's because you did something wrong, right? It doesn't really work like that because sometimes, bad things happen just because they do, right? 그녀는 숨는 대신 자신이 겪은 성폭행과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소설로 펴냈습니다. 또 현재 영국에서 성폭력 피해 예방 단체의 설립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So if I were to say anything to victims of sexual abuse and sexual assault, it's that even if you're going through what seems like hell and you can't seem to find any joy in your life right now, it will get better.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오전 인천공항 근처의 기내식 시설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은 빠져나왔지만 소방대원 3명이 불을 끄다 다쳤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까만 연기가 계속 솟구치고 빨간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하늘은 연기로 가득합니다. 인천 운서동의 기내식 제조시설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완공을 3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금방 번졌습니다. 유독가스가 워낙 심하잖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바람에 들어갈 틈도 없었어요.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256명은 모두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대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출동하던 소방 차량이 급하게 방향을 꺾다 옆으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당시 용접 작업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 중입니다. 화재 현장은 인천공항 활주로에서 2km가량 떨어져 있어 항공기 운행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초미세먼지로 비상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이랬는데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2달여 만에 다시 시행됩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서울 도심 곳곳을 물청소차가 훑고 다닙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자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긴급 저감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겁니다. 오후 들어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서울에 이어 경기, 인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그냥 먼지랑 다르게 이게 몸에 자꾸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니까 또 중금속도 섞여 있다 이러니까 그런 게 아이들한테 좀 걱정이 돼요. 내일도 서울, 경기 등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수도권에서 1월 중순 이후 약 2달 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합니다. 공공기관과 그 임직원 차량 중 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시와 관련된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 모두 문을 닫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합니다. 한편 중국 베이징에도 스모그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적색경보에 이어 2번째로 나쁜 등급인 오렌지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한동안 남풍 계열 바람이 불어 이번 스모그 유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예보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삼양식품 오너 일가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류상 회사인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이들이 매달 수천만 원의 월급을 받아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최근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검찰이 삼양식품 오너 일가의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하고 있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삼양식품은 이 회사로부터 라면 박스를 공급받는다고 했지만 자체 생산 설비는 없었습니다. 매출이 20억 원대에 불과한 이 회사는 대표로 돼 있는 삼양식품 김정수 사장에게 월급으로 매달 3천만 원을 줬습니다. 검찰은 삼양식품 오너 일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곳의 페이퍼 컴퍼니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린 뒤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너 일가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등에선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모, 바쁘세요?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차갑게 말을 걸어도 돈을 보내달라 하면 의심하셔야겠습니다. 예,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대학생 주신혜 씨는 최근 언니한테서 98만 원을 보내달라는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물론 친척들도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큰 외숙모, 작은 외숙모 다 이미 관계를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가족 관계를 다 파악하고 아빠 이렇게 막 문자를 보내니까 소름 끼치고. 조카의 프로필 사진까지 도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이모가 96만 원을 송금한 사례도 있습니다. 프로필도 똑같고 이름도 이연속으로 돼 있으니까. 신종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진짜 프로필과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피해자들은 포털 주소록을 해킹해 가족관계 정보를 빼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잠시 안 된다면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는 게 주된 수법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땐 급한 마음에 송금부터 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통화해서 사실을 확인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해킹을 막기 위해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면역 항암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기암 환자들에겐 마지막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방받기 어려워져 아픈 환자들이 일본으로 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이정엽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이모 씨는 유방암 말기인 아내와 곧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각종 항암 치료가 듣지 않아 마지막으로 면역 항암제를 쓰려 했지만 국내 병원들이 처방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약값이 비쌀 뿐 처방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환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면서 비교적 면역 항암제가 잘 듣는 일부 암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암은 처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정 암에 대해서 급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니들은 쓰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저희가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써야 되는데 쓸 수... 다른 암에 대해선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이유입니다. 어차피 약을 못 써서 있으면 죽는 건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냐. 검보 대상이 아닌 담낭암을 앓고 있는 최미승 씨는 올해 1월 간신히 면역 항암제를 처방받았습니다. 2달 사이 종양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그랬으면 죽었는데 지금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물론 최 씨도 여러 병원에서 거절을 당해야 했습니다. 최 씨 같은 기적을 바라는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경험을 공유하며 처방 허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어렵긴 해도 처방받을 길을 완전히 막진 않았다는 겁니다. 의료진마저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안이 기자입니다. 면역 항암제 중 옵티보는 비소세포 폐암 등 6개 암에, 키트루다는 비소세포 폐암과 흑색종에 상대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다른 암에 대해서도 종종 효과가 있습니다. 1%의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말기 암 환자가 비싼 약값에도 불구하고 면역 항암제에 희망을 거는 이유입니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 대상 암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6명이 모여 치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처방받을 수 있게 해줬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암 전문의들에 따르면 절차를 거쳐 심평원에 요청해도 10건 중 2~3건만 통과되는 실정입니다. 비행기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 낙하산이나 메고 뛰려고 했더니 야 검증된 낙하산인데 그걸 왜 메고 뛰니? 내지 마. 지금 죽고 있는데? 대다수 병원들은 아예 처방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내 돈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나라 보험도 아닌데 왜 그걸 막냐 이거죠. 반발이 커지자 복지부는 위급한 환자는 처방부터 해주는 사후 승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원 협의체와 심평원을 이중으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처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실제 많은 암 환자들이 승인을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생각이 나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있는데 나라에서 못 해주면. 말기 암 환자들은 마지막 처방만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미국에선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가장 큰 시위가 열렸습니다. 다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외쳤습니다. 총기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눈물 어린 호소를 했고 이게 시민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국 의사당 주변이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입니다. 지난달 17명이 희생된 플로리다주 더글라스 고교의 총기 난사 사건 생존 학생들의 호소에 모여든 시민들입니다. In a little over 6 minutes, 17 of our friends were taken from us, 15 were injured. Fight for your lives before it's someone else's job. 인권 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어린 손녀도 꿈을 말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enough is enough. And that this should be a gun-free world. 워싱턴 DC에서만 70만 명 가까이 모인 가운데 미국 800여 개 도시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총기 폭력을 규탄했습니다. 베트남 반전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1999년 컬럼바인 고교 참사 이후 20년간 약 200여 명의 학생이 학교 총격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8만 7천 명은 총기 사건의 끔찍한 참상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라는 절박함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총기 구매의 제한 연령을 높이고 구매자 신원 조회를 강화하라. 짧지만 강한 시민의 메시지였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야구를 향한 애타는 기다림. SK 김광현에게 오늘이 그랬습니다. 1년 넘게 쉰 걸 보여주듯 머리카락도 많이 자랐는데 오늘 경기가 끝난 뒤 바로 잘라서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팔꿈치 수술로 1년 이상 쉬다 돌아온 김광현. 머리카락은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길었지만 시원시원하게 공을 뿌리는 건 변치 않았습니다. 1회 롯데 이대호의 헛방망이질을 이도했고 2회엔 박헌도 그리고 번즈까지 세 타자에게 연속으로 삼진을 잡았습니다. 복귀전에선 무리하지 않기 위해 80개의 공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오기로 했는데 5회까지 78개의 공을 던지면서 한 점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SK는 정진기를 시작으로 나주환, 한동민의 홈런포가 터지며 김광현에게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의미 있는 복귀전 승리, 김광현은 지난해부터 길러온 머리카락을 잘라 소아암 어린이에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은 1회부터 이원석의 홈런 포함 넉 점을 뽑아 손쉽게 승리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3회 중견수 박혜민의 뼈아픈 실책이 나오며 동점을 허용했고 7회엔 투수 아델만이 두산 오재원의 도루 시도 때 보크를 하면서 이후 역전 점수까지 내줬습니다. 기아는 이범호가 홈런 2방을 날린 데다 선발 투수 양현종이 7회까지 한 점으로 틀어막아 KT를 크게 이겼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뉴스에 늘 나오기는 하지만 난민 문제는 금세 잊혀지고는 합니다. 피난길 곳곳에서 인종 청소와 성폭력에 노출된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로힝야족입니다. 세계적인 여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로힝야 난민촌에 다녀와 그 얘기를 JTBC에 전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로힝야족 아이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반지의 제왕, 엘리자벳 등에 출연한 여배우 블란쳇이 60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최대 난민 캠프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구릉에 임시 숙소가 몰려 있어 4월 우기가 오면 산사태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And I've seen sandbagging, roads being shored up. You know, in this particular camp here, the road in and out, if we don't have access as the floods come, then.
블란쳇이 캠프에서 만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였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Her 3-year-old brother being thrown into a fire and her elder brother being dismembered and shot. 로힝야 여성들이 겪는 두려움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I met a woman in the transit camp at UNHCR who was holding a 15-day-old baby who had, as she was fleeing Myanmar, had delivered, just stopped running long enough. 이들은 미얀마 정부가 안전을 보장할지 불확실해 귀향에 겁을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난민들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An incredible resilience and invention and positivity on behalf of the Rohingya refugees themselves, actively trying to change and shore up their environment as temporary.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빛은 7억 광년 전 우주 멀리서 출발해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지금의 순간도 이미 오래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당신과의 순간이 우리 곁에 더 오래 머무르기를